내공을 자체 몰라. 비싼 거를 많이 일단 넣어야 되고. 우린 박리담회야. 일단 사. 근데 출석 챙겨봐. 근데 아무리 10만 원이니까 녹차 만들어 걔네가. 녹차. 여봐 아무리 80피. 우리의 포인트. 이거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이거 오리온 못 넣네? 이거 비싸다. 이거 사실은 오리온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많이 빠은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비중을 넣어? 할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밥을 2가지나 3종류 만드는데 이거 종류별로 한 번씩 넣어야 돼. 미션은 예상대로 아모레 폴스 녹차가 좀 컸고요. 네. 한동수, 송재혁, 이재영, 임기현 팀께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둠과 함께 찾아온 합숙의 두 번째 미션. 네, 오성진 대표님 오셔서 좀 긴장이 됐죠. 앞으로 이제 미션이 몇 개가 남아서 내가 올라갈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토론 배틀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1대1로 자기가 찬성한 논리, 반대하신 분은 반대한 논리 1분 발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반박 1분 발표, 반박 1분 발표. 2명이서 토론을 붙으면 나머지 6명이 판정단입니다. 참 냉정하구나. 착하게 대응하기도 뭐하고 참 악하게 대응하기도 뭐하고 참 이게 참가자들 심리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미션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랭킹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순위보다 내가 이 사람이 이기면 내 등수가 좀 올라가겠구나. 이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좀 떨어지겠네. 이런 계산에서 좀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긴장감이 도네요. 막 현재까지 1위가 임기현 씨. 탑 베이스를 긴장시키는 누적 순위 공개. 자, 상대방을 정해주세요. 저는 송재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송재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임기현 씨와 송재혁 씨. 송재혁 씨도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일어났는데 이거 재밌겠다. 분량 좀 나오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황당 많이 했죠. 물론 이게 점수가 관계된 거지만은 불협화음 저렇게 시작하면은 사람들 모습에 비치는 모습은 그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력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또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 고려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우리 임기현 씨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하겠습니다. 네, 기업 하겠습니다. 자, 기업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은? 아모레 퍼시픽. 고점임으로 팔아야 한다. 아니면 반론은 사야 한다. 자, 우리 그동안 아모레 퍼시픽과 인연이 깊었던 임기현.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은 음식 안 만드나? 이걸 사서 우리가 가루 녹차 밥에 뿌려 먹자. 송재혁 씨 찬성 반대. 어느 쪽 의견을 선택하겠습니까? 팔아야 한다. 아니면 사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네. 저번에 저 때 네. 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을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야 한다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재혁 사야 한다. 그때는 분명히 매수 의견인데 반대쪽 의견 나오면은 어떤 논리로 나한테 접근할까 논리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갖고 저는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불리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각자의 입장에서 매도 매수 의견을 준비하는 두 사람. 어떤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다른 도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 이제 본격적인 주식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팔아야 되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전 아모레 퍼시픽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항상 고점에서
다운텀을 갖기 마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 중국 모멘텀을 입고 한층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지금 퍼가 35, 6배 정도 되는데 화장품 업계 퍼가 30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경쟁자의 추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저 강세에 따라 일본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말은 일본 제품의 매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향후에 매출을 좀 빼앗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판관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유통수수료 급여가 증가함으로써 판관비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영업이익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재혁 씨 아모레퍼시픽을 사야 되는 이유. 90년대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처음에는 뭐 매출이 적었지만 요 근래 몇 년간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 그런 거에 맞물려 갖고 면세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가의 화장품을 취한다 그런 전략 때문에 또 중국인들이 대량 구매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액면 분할로 인해서 그 기업 주가는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임기현 씨, 우리 송재혁 씨 매수 논리에 대한 반론 1분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이 말은 결국 중국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좀 실증을 느끼거나 더 유행을 지나서 다른 또 제품에 갈아타게 된다면 이는 매출 하락과 또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은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 중국 매출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한 1, 2년을 투자해서 된 게 아니라 관시 같은 것도 다 포함해 갖고 중국에서는 딴 제품이 들어오기를 차단하면서 관행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상대방에게 대해서 치명적인 질문. 자, 그러면 송재혁 씨부터. 제가 알기로는 액면 분할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량과 또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다른 상황이라서 말을 바꾼 이상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서 저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기현 씨 질문. 중국인이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와 예를 들어서 노레알에서 더 좋은 품질에 더 싸게 제품을 나와서 그걸 중국인들이 좋아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에 중국을 진출했을 때 하나하나 매장을 넓혀가고 그 관시를 통해서 기업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해온 게 10년, 20년을 투자해온 겁니다. 딴 기업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만큼의 또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투자할 시간에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전략으로 더 고가나 아니면 저가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듣고 여러분들의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씨냐, 송재혁 씨냐. 평소보다 단호하게 대처했던 송재혁과 본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논리를 펼쳐야 했던 임기현. 과연 탑6의 평가는? 동료분들이 주는 점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데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들어간 것 같아요. 투표는 마지막에 그래도 몰아쳐서 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판정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3입니다. 아주 막상막합니다. 치열합니다. 3-4명 정도 객관적인 평가한 것 같고 2명 정도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앞뒤로 비슷한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바로 2등 이재형. 자,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찍으면 이제 저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죠. 7위에 랭크되며 탈락 위험이 높아진 이상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재영의 선택은? 저는 정은하 씨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정은하 씨를 틀렸다네. 제가 제일 만만하지 않았을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기본 법칙이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하 씨가 파란색에 계속 있을 거면 차라리 빨리 탈락하는 게 본인한테도 좀 심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키워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로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네. 자, 글로벌 어떤 주제일까요? 후강통, 상해 A주식입니다. 더 간다, 사야 한다. 못 간다, 팔아야 한다. 정은하 씨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을 선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더 간다, 사야 한다. 네, 더 간다, 사야 한다. 못 간다, 팔아야 한다. 일단은 토론 주제에서는 사실 제가 유리를 한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여러 외부 증권사에서도 마케팅을 그렇게 요새 후광통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 반대 논리를 펼치시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불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위와 8위의 맞대결. 과연 이들은 어떤 논리력을 보여주게 될지. 자, 먼저 이재영 씨의 1분 후광통 듣겠습니다. 작년 2014년 11월부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지수 2300에서 현재 3710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5개월 동안 61%라는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증시의 그 특징 중 하나가 궁중 심리가 있어갖고 한번 쫙 가면 쫙 갔다가 또 한 번 빠지면 확 빠지는 이런 좀 특색이 있어갖고 이제 앞으로 한번 좀 조정을 좀 크게 좀 받을 네,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더 간다. 네. 사야 한다는 논리 1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기한을 1년, 1년, 2년으로 보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삼성전자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비단 스마트폰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그리고 철강 시장 모든 업종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가치를 볼 때 너무 무궁무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서 이 상승세는 앞으로에 비하지 않을 네, 만큼 됐습니다. 그 후광통하고 성광통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광통을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 그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 의견만 얘기하십니다. 네, 예. 본인 의견만 얘기하십니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광통은 이제 그 조정을 이제 받을 시점이고 성광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 조정이라는 의미는 상승하는 중간에 이제 텀을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제 조건에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상승한다,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단지 조정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재영 씨 질문. 후광통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유럽 증시는 중국 시장 시가총액 면을 따졌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해 보면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광통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중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하시면 해외 업종 자체에 대해서 국내 증시보다 더 좋지 않게 보신다는 말씀인지.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보는 것보다는 투자라는 게 항상 선순환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선순환 차원에서 이제 북미 이후에는 그 자금이 이제 유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그 유럽 쪽 증시가 계속 좀 올라갔다가 그 또 선순환 차원에서 이게 또 중국으로 이제 가는 제 생각에는 지금 후광통은 많이 과열된 상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판정단은 이주환 씨. 분위기상 3대3은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은하 씨가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자, 우리 판정단은 이주환 씨 4표, 정은하 씨 2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 생각도 은하 씨한테 줬다가는 본인이 꼴찌가 돼서 탈락할 위기에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딱히 마음에 걸리는 분은 없었어요. 듣고 나서도.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보현 씨 누구를 파트너로 선정하겠습니까? 저는 상민형님. 제가 순위가 이제 3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주제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됐었고 상대방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냥 지는 걸 각오하고 한번 그냥 상민형이랑 했던 것 같아요. 기업하고 글로벌 했죠. 주식시장과 산업에서
네,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선택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선정했습니다. 주식시장 어떤 주제일까요? 이거 나올 증시 줄 알았어. 가격 제한폭 30%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시장에 영향이 있다. 김보현 씨는 없다. 자, 준비 시간이 끝났습니다. 먼저 김보현 씨,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없다. 1995년 4월 달에 저희 주식시장 상한 폭은 6%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 달에는 8% 정도였고요. 97년도 12%, 98년도에 이제 15%로서 지금 거의 17년 만에 처음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30% 확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혼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이 서킷 브레이크 CB 제도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 씨. 증시의 제한폭이 30%로 증폭이 되면 상당한 유동성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매에 대한 그 수수료, 거기에 대한 자금 유입, 지금은 저금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증시 쪽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더 있고 경제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보현 씨 반론 1분 하겠습니다. 그 유동성 확대에 의해서 저희 글로벌한 이 시대에 맞춰서 한국 증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6%, 8%, 9%, 뭐 12%, 15% 할 때마다 거래 대금은 늘어났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적으로 펀드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 것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은 시장이 안전 자금이 더 위험성이 이제 더 느끼는 거예요. 이자라든가 저금리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연금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해야만 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30%라는 이 정책이 풀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규제가 악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줄은 건데 이제 하나씩 이거로 시초로 해서 하나씩 풀리게 돼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늘어나는 거죠. 거래 대금이. 예. 자, 그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 대한 관점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거고 주식에 대해서 유입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유입을 안 시킬 겁니까? 저는 주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30% 확대에 의해서 주식을 하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예.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금리 1.75%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은행에 저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재테크를 위해서 주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가 전제가 아니라 유동성과 수수료와 앞으로 거래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유동성도 더 좋아질 거고 안 하던 사람도 하나면 더 생기고 수수료도 더 생기고 제세비도 더 생기고 나라의 세금도 더 낼 수 있고 나라는 그 세금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유입되고 유동성도 좋아져. 그 사람도 연금 벌고 잘 살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처음과 끝이 기억이 남거든요. 처음은 어설프지만 마지막에 강력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내가 쏴줬으니 시원스럽게 일단 한 명은 누르고 간 거죠. 30% 상한가 증시 영향 없다는 우리 김보현, 있다는 이상민 씨의 토론에 대한 우리 판정단의 의견은 3대 3입니다. 3대 3입니다. 김보현이라는 친구는 처음 초기 시장에 상당히 좀 적극적되고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더 이상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네요. 윤현준 씨와 한동수 씨. 산업 남은 거죠? 네. 네, 산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키워드로 마지막까지 남은 산업. 어떤 주제가 들어있을까? 하반기 주도는 바이오다. 바이오는 거품이다. 한동수 씨? 거품이다로 가겠습니다. 네, 윤현준 씨는 바이오다. 바이오 간다. 우리 토론 배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5위 긴장하기 시작한 도전자들. 과연 5위에 오른 도전자는? 5위 이상민, 4위 임기현. 기현 씨, 내가 뽑았을까? 네. 기현 씨? 형, 서로. 서로. 나 그거 뽑을게. 나 그거 뽑을게. 우리 둘이. 임기현이가 표를 안 줬어. 대신을 했어. 나한테 줬다고 계속 우겼거든.
계속 오빠 나 줬어. 3대 3입니다. 어디 생각나? 왜 3개야? 안 썼지? 말하지 마. 보현 씨가 더 잘했어요. 더 논리적이고 제가 듣기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국민. 6위는 공동 순위 3명입니다. 3명. 송재혁, 정은아, 김보연. 이제 남은 순위는 1, 2, 3위 상위권분. 남아있는 3사람 이재형, 한동수, 윤현준. 치열한 토론 배틀을 펼친 이들의 순위는 첫 번째, 항상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미래 예측으로 가기 위한 논리력.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 고려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위 한동수, 이재영. 1위는 윤현준.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강하게 주장도 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이 프로가 마칠 때 얼만큼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미션을 위해 피곤도 잊은 채 아침부터 모인 도전자들. 뭐 어제하고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 밑에서 많이 바뀌었겠구나. 순위 확인 후 심각해진 이상민.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든 살리든 무조건 점수를 좀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위에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션들을 너무 못해서 저는 거의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약간의 안도감이 조금 들었었고, 윤기훈 1등이네? 어제랑 별로 안 바뀌었는데? 아직 1등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좀 거품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임기현 씨 정도는 1등할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누적 순위 공개. 질문을 만드세요, 직접.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지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즉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질문을 낸 사람이 플러스 1점이 되고요. 답을 하면 답을 한 사람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좀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마침은 우정, 틀림은 악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미션이기에 문제 출제 때부터 신경전이 오가는데 난 되게 쉬운 거 했어, 쉬운 거. 무지 쉬운 거. 점수 주고 그냥 가질 수 있는 거 같겠다. 아니, 그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 진짜 딱 내가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난 주식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긴 했어요. 저는 재혁 씨 질문 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려워요.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답을 쓴 것도 틀릴 것 같아갖고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댓글 거래. 만만하게 보이나? 보현 씨 뭘 출제하는 거 같아. 아직 하는 거야, 문제? 그러니까 무슨... 오. 난 진짜 간단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내지? 그냥 단순하게 내기도 좀 그렇고, 문제를 좀 문제답게 내려고 하니까 제가 또 뭐 복잡하고. 저는 현준이에게 내겠습니다. 일부러 눈을 피했거든요. 다른 사람 보느라고. 그런데도 시작하자마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은행이 재상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금융그룹이라는 지주회사 형태의 모습을 취했는데요. 이때 3개의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은행을 모두 말하세요. 쉽게 냈대.
이게 쉬운 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패스. 이제 복수를 해야죠. 네, 정답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저는 정은아 씨께 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날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조 단위로만 해서 얼마였을까요? 거래 대금이요? 다 어려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 이거는. 거래 대금인데. 13조? 13조? 13조면은 난리 납니다, 유동성. 13조 그러면 폭등했는데. 정말 주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쉬운 것도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 쪽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답은 5조. 저는 질문을 송재혁에게 주겠습니다. 예, 쉬워. 전일 코스피 종합지수 종가 기준으로 소수점 제외한 네 자리. 2041. 맞았어. 점수를 주려고 한 거였어. 저걸 보니까. 의리네, 의리. 대전 의리. 멋있다. 야, 다시 봤는데? 저는 이상민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어제 락앤락의 3월 31일 종가는? 어려워. 막연하게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이없는 문제를 일단 드렸어요. 하위권은 탈락과 가까워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거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됐어. 네, 정답은 12,850원. 어렵다. 저는 한동수 씨한테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일반적으로 PBR 얼마를 기준으로 1배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음의 영역에 있는 은하 씨에게 기회를 줄게요. 저희 질문은 미국의 FRB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실물 경제. 왠지 알 것 같아요. 찍으면 되니까. 찍으면 돼요? 몇 %요? 20%. 정답. 오, 찍었는데. 살아있네. 서로의 수준은 물론 경쟁 의식까지 파악할 수 있는 증권 지식 테스트가 본격화되고 저는 다시 이번에 송재혁 씨에게 내겠습니다. 자꾸 나만 집어. 지난 1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러 번 인하했는데요. 한 연도와 월을 모두 말하세요. 한 연도와 월을 모두 말하세요. 연도? 어렵다. 기지택이 1월에서 3월 했는데. 2014년 3월, 6월, 9월, 12월. 뭐야, 369로 다 분기별로. 정답은 2014년 8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에 한 번 했고요. 2015년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했고 올해 한 번. 임기현이는 리서치나 그런 정보 뭐 그런 부분에서 박식하더라고요. 저는 그 임기현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파생 시장에는 옵션 시장이 있고 옵션에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용어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 용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옵션의 내재 가치? 틀렸습니다. 옵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내재 가치고 또 하나는 시간 가치입니다. 두 개를 말하시라고 해야죠. 질문은 임기현 씨한테 네. 하겠습니다. 몰리네, 몰려. 한 바퀴 돌았을 때 대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실전으로 매매하는 건 확연히 틀려요.
취약점인 사람과 실전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임기현 씨예요. 그래서 바로 다 임기현으로 그 전략을 넣고 거래량에서 캔들과 색과 동일하게 맞추려면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뭘로써 설정해요? 현지 자체가 다 기현 누나한테 어려운 문제였어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이가 배신을 했어. 우린 몰랐죠. 마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마녀 사냥 가야겠다. 네. 그거는 뭘로써 설정을 하나요? 엑셀. 엑셀. HTS마다 틀려요. 시가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시가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답이 될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요. 그래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냈는데 라이벌은 다 라이벌이지만 그 중에서도 임기현 씨가 눈치를 잘 보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보니까 조금 경계할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기현 누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 현대통신의 어제 종가 주가는 몰라요. 확실하게 점수 뽑으시는 거 뽑아내면 제거. 자포자기한 모습. 아싸 한방 매겼다. 정은하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은하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제한 폭이 앞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몇 월 달에 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헷갈리는데. 2015년 8월? 정답은 6월 달입니다. 바뀐 것 같아서. 긴장한 탓인지 쉬운 문제도 아쉽게 놓친 정은아. 하위권 세 사람에게 문제가 몰린 탓에 이상민과 함께 공동 선두.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7시간 전 진행된 오늘의 코스피 지수 종가 맞추기 미션의 결과가 공개되고 너무 높게 썼나?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2025. 2044.89. 2045.42? 2029포인트 00이고요. 저는 2036.5. 2036.92로 예측했는데요. 2037.6. 소수점 단위의 오차를 보이며 정확하게 예상한 한동수가 1위에 오르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위권 다툼은 이상민과 정은아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저는 이상민 씨에게 질문을 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세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고요. 쉽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상민 씨한테 문제를 주셔서 왜 굳이 이상민 씨한테 문제를 줬을까? 이것도 약간 서운했어요. 네.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영업, 투자, 재무. 오, 맞았어요. 이건 실전에서 보거든. 쉬워. 이거 봐야 되거든. 이건 좀 쉬운 문제였다. 실전 걸리면 다 애누리 없어. 이상민 형에게 질문하겠습니다. MAC는 크게 봤을 때 무슨 지표인가요? 추세를 보는 지표입니다. 맞습니다. 힘드네 여기. 상민 형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알아가지고 등수 낮은 상민 형한테 드리자 해가지고 이상민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딱 몰리네 몰려. 하위권에 있는 세 분들한테 그냥 질문을 해드려야겠다. 문제는 그냥 쉽게 내야겠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무엇인가요? 김보연 씨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너무 쉬운 문제를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약간 솔직히 저는 서운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단합해서 좋게 밀어준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상민이 형이 모를 것 같아서 했던 사람도 있었고 잘한 거죠 뭐 상민이 형이. 다우? 네. 어우 감사합니다. 난 순간 미국에서 정은하 씨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진 멘토가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책에서 말하는 팬더멘탈의 3요소를 얘기해 주십시오. 안정성, 성장성. 하고 혹시 또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남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성, 성장성. 한 가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쉽다. 아쉽다. 수익성. 이거는 줄라고 아. 했는데. 이재용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EV에서 마이너스 항목은? 전 패스하겠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은하 씨가 앞전에 점수를 못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줘야겠다 해서 저는 그냥 패스했어요. 정답은 시가총액입니다. 탈락자를 두고 다른 도전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마지막 두 문제만을 앞둔 증권 지식 테스트. 과연 탑 8의 운명은? 상민 형한테 기회를 줄게요. 이제 셀바이오텍이 유산균도 만들고 뭐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유산균이 우리 장까지 가려면 코팅이 돼야 되잖아요. 코팅 기술 2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생명공학 문제인데. 어렵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점수가 되는 상황. 이상민은 누구를 지목하게 될까? 저는 마지막인 이제 세 번째 질문. 임기현 씨가 어려우면 어렵고 쉬운 문제를 저한테 줘서 점수를 얻었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임기현 씨한테 드리고 있어요. 이상민 씨가 저한테 라이벌 의식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8명 중에서 실전적인 그런 덜 접했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유용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실전에서 투자의 내공이 부족하다. 비아바론이야. 아예 겸비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실전 당신네보다 잘할 수도 있다. 하위권엔 있지만 점수도 획득되고 1타 2피? 주가 거래에서 로그를 적용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로그를 적용한다? 네. 일반이 있고 로그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로그 차트는 무엇 차트이다? 로그 함수를 적용하면 기울기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로그는 비율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 그 말이에요. 로그 함수를 그리면 같은 그래프 이게 뜬다고요. 로그는 기울기가. 비율이다라는 게 들어갔어야 돼요. 최적이 주는 건지 비율이 주는 건지 아까 지금 기울기가 준다고 그랬거든. 어떤 게 줄어든다 그걸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이걸 꼭 잊지 마세요. 2개를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과외. 이상민 멘토. 이상민 멘토. 로그 함수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로 사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민 씨가 생각하는 답을 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긴장되는 더 트레이드의 첫 탈락자 발표 시간. 뭐야 이거? 또 순위가 늘었어? 이제 없어졌어, 팔이. 비어있는 순위판과는 달리 첫 탈락자 발표에 도전자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한데 이제 한 명이 탈락하는구나. 누가 탈락하지? 진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했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 번 정도는 올 게 왔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다. 강한 확신이. 지금까지 누적된 순위를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에 붙이실 분은 이상민 씨. 몇 등이신 것 같으세요? 많이 못해서 7등이나 6등. 4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랭킹이 되실 분이 윤현진 씨. 네.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5등이요. 이름표를 직접 붙이고 나니까 뭔가 더 현실감도 느껴지고 위기감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 미션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영 씨. 네. 몇 등 예상하십니까? 3위 정도는 예상을 해봅니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2위 후보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이 형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봤고 역시 그 나이 드신 노련함 연륜에서 나오는 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임기현 씨. 네.
전에 몇 등을 하고 계세요? 1등이요. 지금은 지금 비어 있는 게 1등, 2등. 네 자리죠? 6등, 7등. 몇 등 예상하세요? 2등일 것 같아요. 2등 위에 1등입니다. 박수, 이건 박수 쳐줘야지 1등은. 아무래도 제가 초반에 좀 그 상위권에 랭킹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집중적인 좀 그런 견제 대상이 되었을 것 같기는 해요. 반면에 제가 순위에 대한 그런 안일함이 컸던 것 같고. 다음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남은 자리는 3자리, 남은 사람은 4명. 모의 투자와 미션으로 결정되는 누적 순위. 긴장할 수밖에 없는 4사람. 근데 원래는 3, 4, 5등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7등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남은 사람 보니까는 한 6등 정도로. 2등입니다. 2등입니다.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2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겸손 모드.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올라갔네요. 일단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우현 씨가 제 위인 건 줄 알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6번째 랭킹자를 발표할게요. 이름이 빨리 발표가 되면 차라리 붙이기로 할 텐데 잘 발표가 안 되니까 좀 불안은 했었어요. 김보현 씨. 우현 씨가 그 1등 했다가 갑자기 밑으로 끝없이 추락한다는 게 놀라웠고. 미션에서도 저는 좀 재밌게 나름대로 재밌게 즐기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리는 한 자리만 남았고요. 지원자는 2분이세요. 한동수랑 정은아 씨. 탈락자를 발표할게요. 미션 내내 하위권에 지켰던 2사람. 과연 더 트레이더 최초의 탈락자는? 탈락자를 발표할게요. 한동수 씨, 한동수 씨, 한동수 씨, 옆에 계신 정은아 씨부터 소감을 좀 들을게요. 어떠실까? 어디서 많이 보던. 좀 덤덤했는데? 당황했나요, 제가?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탈락 위기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냥 답답해요. 네, 진짜 기대를 하면 너무 실망도 크고 하니까. 그 박명수 씨의 명언을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네, 촉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탈락자로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주식은 잠재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만약 탈락하면 많은 걸 못 보여주고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자, 더 트레이더 첫 번째 탈락자는 정은아 씨입니다. 정은아 씨입니다. 제가 잠시나마 투자 전문가가 된 거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 프로에 나오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자산을 너무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 완수를 못하더라도 그 자산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는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딩 속기 때문에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바가지로도 먹고 왔어요. 제1조가 손해를 보진 않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자였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안 빠진다고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손실 안 볼 것 같은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공부에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으로까지 느껴지게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